세계지리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 자원 마저 이제 살펴보고 문제를 통해서 또 이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화석 연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화석 연료는 세 가지, 석탄과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고 했고요. 가장 먼저 사용된 석탄, 그 다음 석유, 그 다음 천연가스. 공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순서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인데 세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중으로 치면은 석유가 1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자원이 있어요.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은 주로 전력 생산에 활용이 되고요. 원자력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이동하거나 수송용이나 뭐 가정용으로 쓰고 있진 않죠. 거의 전력을 생산하는 이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핵 분열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이제 빙글빙글빙글빙글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해내는 이제 방식입니다. 이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들기도 하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입지시키기 위해서는요, 집안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한번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엄청나게 큰 규모의 방사능 방출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집안이 안정된 곳에 위치를 해야 되고요. 이 원자력 발전을 할 때 발생하는 열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야지,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지 원자력 발전소가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컴퓨터가 너무 뜨거워지면 폭발하듯이.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시킬 수 있는 냉각수가 풍부한 바닷가에 많이 위치를 합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는 소량의 이 재료들을 가지고도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높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양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에 비해서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어요. 대기오염 물질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아 CO2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면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양날의 검이죠. 지구온난화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원자력이 한번 이제 사고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생태 환경과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좀 이제 줄이려는 시도가 환경운동 쪽에서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단점은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땅에다 꽁꽁 묻어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이것도 비록 양이 적다고 해도 언젠가는 이제 이 지구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이제 환경운동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 선생님이 원자력이라고 썼는데 이거 지워주세요. 여기는 뭐냐면요. 신재생에너지를 보는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자, 신재생에너지 간단하게 볼게요. 얘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함께 볼 거예요. 그래서 신에너지는 이제 새롭게 개발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하고 수소, 연료전지, 액화석탄, 석탄을 뭔가 액화시켜서 좀 더 효율을 높인 거죠. 이런 새로운 자원, 에너지 자원들이 신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는 이제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거. 수력,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오에너지는 뭐냐면요. 바이오가 이제 뭔가 생물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에너지 먼저 보면 옥수수나 사탕수수를 발효하면요.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유채가 뭐냐면은 그 제주도 가면요. 여러분 노란 유채꽃 있죠? 그걸 이제 음식 재료로 쓰기도 해요. 선생님이 옛날에 있던 학교에서는 하루나 나물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유채나물이에요. 유채나물. 이게 유채를 먹기도 하는데요. 이 유채를 가지고 기름을 만들기도 해요. 그게 바로 카놀라유예요. 그 콩도 기름을 짤 만큼 기름이 많이 생산이 되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기름을 얻어내는 바이오 디젤. 요거를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연료로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식량 자원 할 때 옥수수 할 때 이제 바이오 에너지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 소비량이 급증했다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옥수수를 먹는데 써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사료나 또 바이오 에너지로 많이 쓰기 때문에 가격이 좀 폭등되는 경향이 있고 기아에 좀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1번으로 가서요. 자, 연 강수량이 많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뭘까요? 수력이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많고 유량이 풍부한 나라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냐면요. 브라질이 있습니다. 열대우림 지역인 브라질. 그 중국에서도 수력 발전을 많이 해요. 이번에 그 엄청난 큰 홍수가 났죠.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홍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중국에서는 더 극심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댐이 차가지고 그 댐을 방류했는데 그 댐이라는 게 원래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댐이 이제 거의 터지기 직전이니까 방류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황해까지 그 방류한 물이 토사와 함께 흘러내려서 막 우리나라 물고기들도 죽고 황해 있는 물고기들도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댐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거죠. 수력 발전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산지가 있으면요. 물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서 물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낙차가 크다고 하거든요. 떨어지는 차이가 크다고 해서 이 낙차가 큰 지역에서 수력 발전을 하기가 유리한데 이 산지가 이렇게 경사가 급하려면 빙식곡, U자곡 같은 경우는 골자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수력 발전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빙하 지역이죠. 그다음에 캐나다. 캐나다도 노르웨이, 빙식곡, 피오르가 많이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피오르가 다 발달한 지역이죠. 그래서 피오르에서는 수력 발전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태양광하고 여러분 태양열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많이 얘기하는데 태양광은 빛을 활용하는 거고 태양열은 태양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태양열은 일사량이 많고 태양광 기술이 발달한 지역, 그러니까 일사량도 많아야 될 뿐만 아니라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중국이에요. 미국,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발달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사하라 사막은 구름 한 점 없이 늘 맑은 날씨가 유지되잖아요. 그런 지역은 이제 태양광열 발전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서 이제 좀 이렇게 태양열 발전을 좀 시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이라고 해요. 뒤에서 다룰 거예요. 사하라 지역 할 때. 그다음 풍력은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되는데 우리 높은 산에 가면요. 바람이 많이 불고요. 산꼭대기에는 이렇게 바람이 지나갈 때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꼭대기나 해안 지역, 바닷가, 섬 이런 지역은 바람이 많이 불죠. 우리나라에도 바닷가나 제주도 가면 바람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그 대관령 이런 고산지대 가면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풍력 발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력하고 더불어서 좀 봐야 되는 게 지열인데요. 왜냐면 이제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은 크게 두드러지는 나라가 없는데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보겠지만 수력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지열을 또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나라가 아이슬란드예요. 아이슬란드는 이제 아이슬란드 이렇게 섬이 있으면 판과 판이 갈라지는 경계에 위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해서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땅이 뜨끈뜨끈해서 화산을 활용한 온천이 발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열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열을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대표적인 이제 판과 판이 갈라지는 경계죠. 그래서 신기조산대나 해령 같은 지각 운동이 활발한 지역. 국가로 치면 미국,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대표적으로 다 화산 지형이죠. 필리핀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나라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이탈리아도 베수비오 화산 이런 화산이 유명하죠. 다음 아이슬란드도 대표적으로 판이 갈라지는 화산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유고요. 다음 석탄,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원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았는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네 세 개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원자력, 수력, 신재생 에너지들이 등등등이 20%를 차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막대 그래프로 나올 수도 있어요. 80% 해놓고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나머지 뭐 신재생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은 게 석유, 등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프는 변형이 가능하다.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요. 석탄의 생산 및 이동을 나타낸 거예요. 9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이제 요게 선생님이 앞에서 학습지에 실어놓은 그래프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보라고 넣어놓은 건데 앞에서는 우리 석탄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미호 인인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해마다 좀 달라져요. 그리고 평균을 몇 년을 가지고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있죠. 우리 앞에서 봤죠. 중미호 인인, 중미오 인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은 이제 중국은 빠지고요. 그다음에 수입량도 받으면 좋겠죠. 우리나라가 의외로 석탄을 굉장히 많이 수입해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자, 요거는 이제 석유의 생산과 소비, 석탄의 생산과 소비,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생산과 소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91페이지와 9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같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얘는 지금 대륙별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서는 계속 국가별로 봤었는데 대륙별로도 문제에서 제시가 될 수가 있어요. 국가별로 제시가 될 수도 있고 대륙별로 제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기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양을 묻는 문제가 있고 비율을 묻는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초록색이 아시아, 오세아니아예요.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같이 묶이죠. 에너지 자원에서는요. 그 다음에 노란색이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북미. 이렇게 석유 생산과 소비를 많이 하는 나라고요. 특히 비율이 급증한 곳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시아에 여러 신흥공업 국가들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석유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생산이고요. 이건 소비예요. 소비 비중이 1981년에 비해서 2016년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비율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비중으로 치면 유럽은 줄어든 거예요. 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비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좀 줄어든 경향을 보이고 왜냐면 아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니까. 북미는 조금 줄어들었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는다. 아시아는 생산은 적지만 소비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볼까요?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보라색이에요. 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에 있어서는 작은 비중입니다. 서남아시아에 석유가 굉장히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시아에 안 묻고 따로 뺀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이 좁은 지역에 석유가 많이 묻혀있기 때문에. 석탄은요, 이제 아시아에서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제 81년에 비해서 2016년에 산업이 발달하면서 석탄 소비량도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석유도 늘어났고 석탄도 늘어났지만 소비량 비율이 훨씬 많이 늘어난 게 석탄이에요. 왜냐면은 아시아에 있는 공업국들 대표적으로 중국인데요.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은 물론 산업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게 산업이 고도화되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석유보다는 석탄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석탄이 더 저렴하고 기술이 덜 필요한 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해를 좀 많이 생산하는 면이 있죠. 인도도 가면 매연 정말 심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유럽이나 이제 북미 같은 선진국들은 좀 사용량을 줄이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환경 오염 때문에.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볼게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는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렇지만 석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보면은 20, 40, 60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소비가 아시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석유도 한번 볼까요? 아시아에서 20%, 한 거의 4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반면에 한 20%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네요. 왜냐면 천연가스가 제일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공해는 적지만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시아에서 사용 비중이 적고요. 유럽이나 북미의 사용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서남아시아에서도 많이 좀 늘어났네요. 옛날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요, 여러분 교과서 9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세요. 자,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나라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비율을 봐야 될 때가 있고 양을 봐야 될 때가 있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력 양을 보면요, 노르웨이 전력 소비량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비율로 보면요, 압도적으로 수력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수력. 여기 나있죠, 수력. 지금 여기는요, 화석에너지는 안 나온 거예요. 선생님 중국 보니까 수력 진짜 많이 해요. 중국 친환경적인 나라인가 봐요. 아니죠. 화석에너지 빼고 신재생 에너지만 지금 다룬 거기 때문이에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수력을 많이 사용한다.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수력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좀 특징적인 나라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나라가 우리 아이슬란드 있었죠. 아이슬란드는 특이하게 지열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나라다. 이거 파악하라고 쌤이 한번 보자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나라들 수력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선생님 그 노르웨이 수력 많이 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왜냐면은 비중은 높지만 노르웨이 안에서 비중은 높지만 양은 적은 거예요. 얘는 양은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이런 데가 들어가고요. 지열도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아이슬란드 내에서는 비중이 크지만 전 세계적인 사용량 자체는 적기 때문이에요. 미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섬나라죠. 섬나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미국에서도 전역에서 미국 전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겠죠. 다음 태양광 이런 나라들이 있고 풍력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요거는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어떤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신문 기사다. 자, 중국발 미세먼지. 자, 어떤 자원인가요? 가는 뭘까요? 석탄이겠죠. 석탄. 석탄을 쓰면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자, 석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고르는 문제네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다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자, 고기조산대, 석탄 고기조산대 맞죠? 그러면 신생대 3기, 신기조산대에 묻혀있는 건 뭐였죠? 석유하고 천연가스였죠. 네, 석탄은 고기조산대. 바로 1번이 답이네요. 자, 수송기관의 연료로 이용되는 건 뭘까요?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 석유였죠, 석유. 자, 화석에너지 중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늦은 건 천연가스였죠? 천연가스. 냉동액화 기술, 천연가스죠?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비중이 큰 건 석유였죠. 이렇게 파악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개는요. 조금 어려워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로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다 3점짜리예요. 3점짜리 완전 고난이도 문제거든요. 3점, 3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이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프에 좀 3가지 자원이 골고루 나와 있는 걸 위주로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다고 좀 낙심하지 말고 이 그래프들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런 걸 풀 수 있으면 이런 거는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익히자는 측면에서 고난이도 문제들, 그래프가 좀 의미 있는 것들, 그래프 분석 우리 수행평가 봤었죠? 그런 식으로 하라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2013년 나왔던 모의고사예요. 그래프는 두 화석 에너지의 일단 화석 에너지라는 힌트가 있고요. 그러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겠죠? 국가별 수출입 비중을 나타낸 거예요. 선생님 우린 수출만 봤었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수입도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면 오답노트를 하잖아요. 그 오답노트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틀렸네? A 틀렸네? A 맞았네? 이렇게 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지문이나 그래프, 보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용을 공부하라는 거죠. 왜냐면 그걸 근거로 수능이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그 수능 문제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또 내신 문제를 내고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분석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봤더니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이 많이 수출을 하네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리 석탄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미호 인인 했었죠. 그 중에서 중국, 미국은 자기네가 생산을 해서 또 다 써버린다고 했죠. 근데 이제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소비량보다 많은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도네시아는 수출도 많이 한다. 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석탄이 되겠고요.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죠. 석탄, 석유, 천연가스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나오면 석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수입도 한번 볼게요. 나온 김에. 수입은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이런 데서 많이 하는구나. 중국은 생산도 많이 하는데 수입도 해요. 얼마나 중국이 석탄을 많이 쓰는지 알 수 있겠죠. 다음 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되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 나왔습니다. 이라크 나왔습니다. 뭘까요? 석유죠, 석유. 그럼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들도 한번 볼게요. 와, 미국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석유를 생산도 많이 하지만 또 수입도 많이 하네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 한국,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네요. 자, 볼게요. 앵동액화기 기술의 개발로 운반과 사용 편리해졌다. 얘는 천연가스죠. 산업혁명기의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된 건 뭘까요? 석탄이죠. 가는 나보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큰 거, 국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자원 뭘까요? 석유죠. 석유와 얽힌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정세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석유 가격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변동하기도 하고요. 나는 석유는 석탄보다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맞죠? 석유가 1등이었죠. 가와 나 모두 신생기능 현기층 배사 구조 아니죠. 가는 아니고 나만이죠. 자, 여러분 지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도 문제. 어떤 친구들은 쾌제를 부르고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또 지도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세계지리에서 지도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도는 틈날 때마다 짬짬이 곁에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지리부도를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리부도는 늘 끼고 있어야 돼요. 늘 끼고 있으면서 모르는 나라 이름 나올 때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배운 나라 나올 때 지도에서 위치 확인하고 주변 국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많이 보면 볼수록 눈에 익어지게 됩니다. 자, 지도는 가나 화석에너지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가나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부터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자, 여기 러시아죠? 그 다음에 미국이고요. 캐나다죠. 캐나다. 여기 미국이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조그만 나라가 나와요. 이 나라 뭘까요? 카타르죠. 카타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나라죠. 그 다음에 요거 뭘까요? 요거? 이란입니다. 이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나 자원은요. 많이 생산되는 지금 생산 나라였나요? 소비 나라였나요? 생산량이죠.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 러시아와 캐나다, 미국, 이란, 카타르에서 많이 생산을 하네요. 무슨 자원일까요? 천연가스겠죠. 천연가스.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무슨 나라일까요? 중, 미호, 인닌, 석, 탄이죠. 우리 천연가스도 한번 해볼까요? 미러케이노, 미러케이, 노르웨이는 표시 안 돼 있지만 노, 그리고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자, 가는 석탄은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 틀렸죠. 얘는 석유에 대한 설명이죠. 액화기술 발동 수송항 건설 얘는 천연 가스. 그 다음에 나는 고기조산대 아니죠. 신기조산대에 매장되어 있죠. 천연가스는. 그리고 분포 지역이 넓지도 않죠. 여기서 하나 또 가져가면 좋은 내용이 신기조산대보단요, 여러분, 고기조산대가 훨씬 넓은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이 석유나 천연가스보다는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석유나 천연가스는 나지 않지만 석탄은 또 일부 생산을 하긴 하거든요. 지금 이제 옛날에는 석탄을 좀 생산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서 비싸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지만 이제 석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나 천연가스보다는 조금 흔한 자원인 거예요. 분포 지역이 넓은 자원인 거죠. 가는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다. 바로 이거죠. 석탄이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했죠. 상용화, 그러니까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나는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지 않죠. 저 적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요거 문제 3점짜리 완전 고난이도 문제 맞춘 겁니다. 왜 고난이도냐면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2점짜리 문제였는데 이 나라를 파악하는 것 때문에 아마 3점이 된 것 같아요. 나라를 알아야 되겠죠. 나라가 사실 좀 특이한 나라는 없었어요. 카타르 정도? 네, 카타르도 사실 이제 요런 거 다른 이란이나 러시아, 캐나다, 미국 이런 거 알면은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이것도 3점 문제입니다. 3점 문제. 다음 그래프는 해당 국가의 또 지도가 나왔네요.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D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D는 석유석탄, 수력, 천연가스와 친절하게 보기를 다 주죠. 왜냐면 만약에 석유석탄, 천연가스만 있었으면 화석연료라고 하고 말았을 텐데 수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기를 준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나라 이름. 자, 이 나라 뭘까요? 노스핀 중에 하나죠. 노르웨이네요. 요거 무슨 나라일까요? 러시아. 그 다음에 요거는요, 중국. 그 다음에 나라 한 개 또 어디 있을까요? 아, 나라는 3개만 나왔네요. 자원은 4개고. 자, 그러면 이제 자원을 한번 파악해봅시다. 자, 노르웨이 하면은 무슨 발전? 수력 발전. 자, 그래서 빗금이 쳐져 있는, 가로 빗금이 쳐져 있는 D는 수력이겠구나.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많이 소비하는 에너지 뭐였을까요? 중국이 천연가스나 석유를 많이 사용을 했나요? 아니죠. 중국은 아직 공장은 엄청나게 많이 돌리긴 하지만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 구조가 심화된 산업 발달이 엄청 심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양은 많지만 구조가 심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석탄,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 중국 미호인인 그래서 석탄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가 석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게 석유하고 천연가스인데 러시아를 한번 볼게요. 자, 러시아는 지금 보니까 이 까만색 B가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자, 앞에서 러시아가 석유도 생산하고 천연가스도 생산하지만 특히 천연가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B가 천연가스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나머지 A는 자연스럽게 석유가 되겠네요. 그럼 요것도 하나 파악하고 갈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사용량이 압도적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중에서는 석유를 더 많이 활용한다. 왜냐면 중국은 아직 산업구조가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상용화된 석탄, 그 다음 석유.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보다 이제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산업이 더 발달하면 천연가스 사용량이 더 늘겠죠. 석탄이나 석유는 좀 줄고 석탄이 더 줄어들겠죠. 자, 그럼 봅시다. A. 석유는 산업혁명 시기의 주요 에너지 자원. 이건 뭘까요? 산업혁명 나오면 석탄이죠. 액화기술 발달, 수송관 건설, 천연가스죠. 그 다음에 2번이 정답이겠네요. C는 신생대 3기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는 건 석탄이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죠. D는 수력은 석유보다 수송 부문에서 이용되는 비중이 높다? 수력을 가지고 수송 부문을 활용할 수 없어요. 그 수력은요, 무조건 발전. 수송이 아니라 발전에만 활용이 됩니다. 발전. 수력 가지고 뭐 배를 움직이고 자동차를 움직이고 할 수 없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데만 활용이 됩니다. AD 중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거는 석탄이겠죠. 석탄.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런 보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원에 대한 설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래프 해석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프 핵심. 뭐 A, B, C, D가 각각 무슨 자원인지 맞추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17년 요 문제는요. 보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 반복이기 때문에 한번 요걸 보고 화석에너지 가나다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2가지 정보가 표기되어 있어요. 먼저 사용량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사용량을 보이는 거. 와, 이것만 알면 할 수 있겠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요 순서대로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만 알고 있었다면 그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제고요. 만약에 요거를 파악을 못했으면
많이 사용하는 국가만 봐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천연가스 많이 사용하는 나라, 미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중국이 엄청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석탄이겠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들어가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가 팡팡팡 나는 나라니까 많이 쓰겠죠. 석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오늘